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빵 터지는 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참석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마치 옆으로 걷는 꽃게가 앞으로 걷는다고 우겨대는 꼴이었는데요. 습관처럼 사용하는 인원이라는 말이 자신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 지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계속해 쏟아진 겁니다.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 윤석열이 명확하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자신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분 15초 뒤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합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인원이라는 단어는 그전에도 윤석열은 자주 썼습니다.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인에도 인원이 다 들어갔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지난해 3월 27일 23차 비상경제민원회의에서도 인원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 지난해 4월 1일 있었던 전공의 파업 관련 연설문에도 3차례나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은 또 12월 16일 홍장원의 체포 공작과 곽종근의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합니다. 또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여러 증언과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윤석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확히 1분 만에 윤석열은 스스로 자신의 말을 뒤집었는데요. 36초 뒤, 다시 7초 뒤 계속해 인원이라는 단어가 윤석열 입에서 나왔습니다. 왜 지시가 부당하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바로 보고하지 않았냐고 지적하면서 또다시 인원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윤석열은 4분 40초 동안 4차례나 인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무슨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일까요? 윤석열 측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두고 폭로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인원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는 점을 재판정에서 스스로 입증하고 말았는데요.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에서 내란 속의 윤석열은 12.3 내란 사태 직후 터져나온 폭로와 증언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전략을 급급해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폭로와 증언을 막아보겠다며 전체 맥락보다 표현 하나하나를 문제 삼으며 말이 바뀌었다, 그런 표현 안 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두고 윤석열은 평소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주장한 게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일까요?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은 국회에서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인원이냐 의원이냐를 놓고 물고 늘어졌고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이 끌어내라고 한 인원은 국회의원인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윤석열까지 직접 나서 자신은 인원이라는 말을 평소 안 쓴다고 주장했는데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기억이 불확실해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흠집을 낸 겁니다. 언제까지 이들은 이 머저리 전략을 계속해 펼칠까요? 혹시 변호사들이 윤석열에 안 튈까요? 누가 봐도 파면을 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변호인이 아니라 검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최고의 머저리는 아마도 이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자신은 내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몸부림, 상모가라고 불러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A4 크기의 문서를 쪽지라고 우기고 그 문서를 보지도 않고 접고 또 접어
자신의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그의 발언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1차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논리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접어서 구겨진 문서가 왜 검찰에 제출된 문서는 구겨지지 않았냐는 질문에 어버버버를 남발하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어진 그 문서를 다리미로 폈냐는 박 의원의 촌철살인은 우리 모두를 빵 터지게 하고야 말았는데요. 최상목 대행 또한 스스로 내란 중요 종사자임을 인증시켜준 거죠.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모조리 처벌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말이죠. 권한대행님, 네, 대통령이 주신 문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하 관계죠.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그만큼 믿기 때문이시겠죠.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뭐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니, 그래서 형태로 접었습니다. 그러면 접혀 있는 상태 이 그 쪽지를 접혀 있는 받았습니다.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가로.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두 접혀 번 있었습니다. 접혔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받아서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부총리,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이 지시 문건을 주시면 국무회의에 빈손으로 갑니까? 서류 가방 들고 가시죠. 저는 그때 사복으로 갔습니다. 사복으로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국무회의가 아니었겠네요. 그죠? 저는 사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그거는 거는 뭐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접은 아니 상태에서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제가 드린 부총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자료가 접히지 않은 자료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네, 그거 기억에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받은 예, 거를 확인될 갖다가 겁니다.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부총리 기억한 거는 거의 이 정도로 접혀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약 3시간 후에 다시 보니 내용이 말이 안 됐죠. 그죠? 따를 수 없었죠. 그래서 기재부 직원들한테 나는 따르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보시기도 전에 따르지 않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 더욱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을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후에 봐도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병덕 지금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정확히 제가 국회에서요 네. 예비비란 단어도 기억을 못하고 재정자금 유동성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 예, 알겠습니다. 문건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